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1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7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장중에 마이너스 4%대까지 밀렸었는데, 자, 오늘도 원전주 전체적으로 하락 움직임이 나왔어요. 제가 주말 영상에서 금요일 날 요 60일선을 이탈시키면서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지수가 밀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폭이 크게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서 걱정과 동시에 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요런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죠. 자, 오히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호재만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오늘 이 원전 관련해서 정말 미친 호재가 나왔어요. 자,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이 K 원전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호재가 나왔는데, 제가 이 내용도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번 주의 주가 흐름과 이 주가 흐름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명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자, 댓글에다가는 자,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투매 금지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만큼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지지 않게끔 댓글에다가 투매 금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말 엄청난 이슈가 나왔는데요. 단독 기사입니다. 자, 폴란드 한국 정부에 원전 입찰 의향서를 발송을 하면서 명확한 입장은 달라. 우리시 정부에 먼저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마 과거에 이 폴란드 원전 수주 한수원이 포기를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국영 사업을 포기를 했다. 여기 소재명도 나와 있죠. 자, 근데 폴란드 에너지부가 한국에 입찰 의향서를 다시 전달을 하면서 국영 사업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우리 시장 열려 있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측에 먼저 참여를 제안을 했던 뜻이에요. 자, 그만큼 이 K 원전의 위상이 그리고 이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폴란드 정부가 현지에서 철수한 한국에 퐁트누프 원전 입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자,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폴란드 정부의 포기로 철수를 했다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발언과는 달리 새 정부는 민간 부분의 퐁트누프 원전 건설을 국가 전략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한국에 적극적인 구애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정부에서는요, 자, 민간에서 이 원전 수주를 시작을 했는데, 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 원전 사업을 국가 전력 사업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한테 적극적으로 구애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자, 제발 좀 우리나라 원전 사업에 참여를 해줘. 자, 이거란 말이에요. 자,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자, 그리고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자, 1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미워시 모티카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김정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퐁트뉴프 원전 사업 입찰 의향서를 전달하고 참여 여부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폴란드 정부 측은 이미 웨팅하우스와의 이 불공정 협약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바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그 이유예요. 이번 협의 문건에서 수주 지역이 나눠졌죠. 유럽 지역, 북미 지역, 이 알짜배기 지역은 웨팅하우스가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폴란드가 유럽 지역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한수원의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의 원전 입찰 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웨팅하우스보다 한수원의 이 원전 기술력을 더 인정을 한다는 거죠.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답변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요, 지금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는 김정근 산업부 장관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합작회사. 자, 이거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근데 지금 웨팅하우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짜 부리고 있죠. 혹시라도 공사 지연했다는 추가 공사 비용 이거 한손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자기네 사정을 몰라요. 설계만 잘하면 뭐예요? 시공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기자재 확보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상 가장 큰 팩트인데 웨팅하우스는 우리 기술이잖아. 이러면서 강짜를 부리고 있다는 건데 자, 결국에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수원은요. 설계도 가능해요. 시공도 가능하고요. 기자재, 자료고로 확보가 가능하죠. 이 기자재는 누가 만들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웨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내듯 한수원이 수주를 따내듯 자, 기자재 부품만 공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작 회사에 대한 이 기대감. 자,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합작회사가 설립이 되잖아요. 이런 알짜배기 지역도 한수원이 진출이 가능하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은 주가에 이러한 기대감이 당연히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유럽 시장도 중요하지만 북미 시장, 그 중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까지 키우기 위해서 행정소명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요. 지금 2030년도까지 우선적으로 10기를 먼저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웨팅하우스가 100조 원을 들여서 신규 원전을 10기를 짓겠다. 자, 이거 지금 미국 정부 측이랑 협상을 하고 있죠. 수주를 따내면 뭐예요? 시공을 못 하는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작회사로 같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번에 이 폴란드에서 먼저 우리 측에 원전 입찰을 참여를 요청한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 합작회사의 설립은 시간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폴란드 측에서 우리나라한테 먼저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만큼 이 K 원전의 위상, 이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맞나요?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난달 웨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 문제가 불거지자 자, 황교 사장은 국회에 출석을 해서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투트랙으로 진행하던 이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를 했다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러나 이 모티카 장관은 자신의 SS를 통해서 한수원의 결정은 폴란드 정부 조치가 아니며 부정을 했어요. 원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 또 부정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발 참여해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달에 입찰 의향서를 한국에 발송을 했고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자, 이 건으로 인해서 이 합작회사 설립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된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럽과 북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이제부터 주가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 이런 변동성 제가 잔바람에 말씀드렸죠. 흔들리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댓글에다가 투매 금지 투매 금지라고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잔바람에 흔들려서 매도 물량 던지는 순간 자, 이거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자,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절대 지금 구간 투매 물량 던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조정은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원전 이 재료 끝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는요. 본격적으로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요. 자, 일단은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이 방산무기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그 중에서 K2 전차 지금 현재 800대까지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100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요. 왜? 일단 가성비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입니다. 빠른 납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납입기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납입이 완료가 됐어요. 지금 K2 전차뿐만 아니라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거기에다가 FA50. 자, 우리나라 무기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가성비 좋고 납기 빠르니까. 자, 독일의 이 레오파드. 독일의 전차입니다. 자, 이거 4년이 지났는데 한 대도 물량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한국이 그래 합작해서 설립해서 우리 같이 시장에 참여할게, 원전 시장 참여할게 하잖아요.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90% 이상. 가장 중요한 거 빠른 시공 완료. 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 살짝 빠지는 거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을 많이 던지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5% 조정 나올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깊은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깊은 조정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자,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 이 투매 금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4월달 저점 구간 2만원 구간부터 시작을 했었죠. 자, 이 2만원 구간부터 최근 고점 구간까지 얼마나 올랐어요? 자, 무려 270%.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 얼마나 빠졌죠? 18%. 20%도 안 빠졌죠. 즉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조정.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급락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났죠.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께서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 이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털고 나갔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최소한 30%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야만 세력들이 빠져나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주가를 서서히 누르고 있는 이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시종장고. 지금 시종장고 어때요? 최고치예요, 최고치.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밀리니까 시종장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신용으로 물타기를 했다. 그쵸? 자, 이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데 이 세력들이 과연 모를까요? 세력들도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주가를 누르면서 시종장고를 털고 갈 거란 말이에요. 보통 신용 쓰시는 분들은요, 1대1로 시종 안 써요. 뭐 레버리지 3배 이상 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레버리지 3배로 3억을 추가로도 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0%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은 3억에 10%니까 그러면은 3천만 원 손실인 거잖아요. 그럼 내 계좌는 원금은 1억이기 때문에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30%가 찍힙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뭐라고 연락 와요? 담보 채우세요. 담보 채우세요. 담보 채우세요. 연락 오죠? 담보 못 채우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반대매매가 터지는 거예요. 반대매매. 자, 반대매매 뭐예요? 증권사에 그냥 손절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용장고를 털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서 물량을 받아서 말아 올리겠다는 자, 이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대차장고 보세요. 어때요? 상한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주가를 누르면서 좀 더 저점에서 이 대차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 주가를 눌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보세요. 대차장고 엄청나게 늘었죠. 즉 공매도로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주가를 밀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자, 그전에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지속적으로 상한이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63,000원 요 라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한이 발생이 됐었는데 시용장고 올라가니까 어라? 한번 털고 가겠네? 자, 공매도를 다시 치면서 주가를 누르면서 시용장고 털고 가려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을 시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딱 여기입니다.
59,000원, 고점은 7만원. 이 사이가 가장 많이 물려 있어요. 근데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물타기 했겠죠 아마. 물타기를 했다라 가정을 하면요, 평균 단가가 이 정도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평단가 부분까지 꽉 채운 양봉으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서 세력대 털고 나갔어야 되잖아요. 이 구간에 개인들 물량 많은 거 뻔히 알잖아요. 이까지 안 올립니다. 왜? 이까지 올려주면은 개인들이 아싸 본전이다 매도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잖아요. 이까지 안 올리고 한 요 정도까지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뺐을 거예요. 근데도 자, 평단가 부분까지 꽉 찬 양봉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요, 매물 소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 조선, 하나오션이 있죠. 그쵸? 원전은요, 두산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가 올라갔을 때 두산은 내려갔어요. 반대로 두산이 올라갔을 때 하나가 내려왔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이 6월 말까지 고점이었죠. 이때까지 계속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쵸? 자, 하나오션 볼게요. 하나오션은 오히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그리고 7월달 돼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두산은 주가 어땠어요? 7월달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포지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9월 11일 날, 자, 이 날짜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무슨 날이에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동시만기일. 기존에 있던 포지션 다 청산을 하고 선물 옵션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새롭게 포지션을 잡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어요. 일단 조선에 대해서 한국의 선박 구매하고 싶다.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원한다. 같이 협력을 하고 싶다. 조선에 대해서 엄청난 희망찬 이런 호재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원전은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따로 원전에 대해서 호재가 계속 터지기 시작을 했죠.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트럼프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조선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을 했는데 원전까지 요청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갑이 아닌 입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발언 자제를 한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호재가 계속 터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조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이 올라가니까 원전이 힘을 못 받는 것 뿐입니다. 왜? 이 수급이란 건요,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기관과 외인들의 포지션이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오션 올라가면은 두산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포지션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올라갈 때 원전은 내려가는 거고요. 반대로 조선이 내려갈 때 원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정리되는 기간이 언제라고요? 9월 11일 내마녀의 날, 이 선물옵션 만기 때, 자, 포지션 변경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원전 관련해서 이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주가의 반영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힘을 응축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 이 응축된 힘을 이제 폭발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맞나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동성에 뭐 하지 말자고요? 흔들리지 말자.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 밀릴 때, 자, 우리는 눌림목 구간을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대응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구독자 대응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제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구독자 대응방 입장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메시지가 몇 개요? 300개가 넘죠. 제가 작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끌고 오면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실시간 브리핑 자료,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빠지면 왜 빠지는지 이런 내용들 아셔야 되잖아요. 자, 이런 중간 브리핑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그냥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글이 워낙 많아가지고 6월달, 2월달, 자 보시면 작년 8월까지 넘어가죠. 작년부터 끌고 왔던 종목이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9일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4월 9일날. 자, 이 4월 9일날 보시면요, 시간이 11시 6분입니다. 1차 매수가 얼마예요? 25,500원이야. 2차 매수가 20,000원이야. 손절가까지 명확히 제시를 해드렸어요. 평단가가 21,150원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요. 이 고점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만 내 계좌에 수익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점 구간에서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다. 5%만 더 먹고 매도해야지. 5% 올라갔어요. 10%만 더 먹고 매도해야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주르륵 흘러내리죠. 이 상태로 짧게는 1, 2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자, 오랜 기간 또 돈이 묵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떠한 종목인지 간에 이 고점 구간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자, 2023년도에 자, 이때 2차 전지의 세상이었죠. 에코프로 어때요? 지금은 액면분할이 되긴 했지만 자, 주가 10만 원짜리가 무려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50만 원까지 밀렸었죠. 엔캠은요. 5만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만 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15배, 8배.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부터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될 건데 이 고점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만 내 계좌에 수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도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요 상단에 보시면 직통번호입니다. 직통번호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자로 중요한 정보들,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010-2654번에 9620번으로 구독 또는 구독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만큼 알고리즘에 좀 더 많이 잡힌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같은 이러한 변동성이 생기는 이런 구간에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은 투매 물량을 던지는 대신에 오히려 이 눌림목 구간을 확인을 해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투매 금지라고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라고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요 밑에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요. 요 위에 있는 제 번호랑 동일한 번호란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귀찮게 번호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PC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스마트폰 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스마트폰. 요 하단에 문의란 옆에다가 구독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입장 시청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2654번에 9620번으로 구독 또는 구독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자, 댓글에다가는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투매 금지라고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자, 최근에 올라온 공시 내용 아마 보셨을 건데 IR 공시가 올랐었죠. 자, 이 IR도 자, 후원 기관이 UBS 증권이었어요. 참가 대상자가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날짜가 25일부터 26일까지. 한미 정상회담 이 기간에 IR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4월 달에도 어디 있죠? 좀 내려볼게요. 여기 4월 3일 날이었죠. 자, 이때도 공시가 올라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후원 기관이 UBS 증권, 참가 대상자가 또 해외 기관 투자자예요. 이때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뉴욕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자,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자, 이때 당시에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IR이 진행이 됐어요. 똑같이 UBS 증권에서 후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었죠. 관세 트럼프. 그쵸? 한미 정상회담도 트럼프예요. 그쵸? 그리고 또 요 구간에서 IR이 또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또 UBS 증권. 자, 이게 뭘 의미하나요? 자, 이때는 체코 원전으로 쭉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쵸? 이 기대감이 전부 다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때 다 반영이 됐던 거고, 자, 지금은요. 최근에 UBS 증권이 이 원전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에서 UBS.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 원전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던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원전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 8만 5천 원 제시를 했었죠. 자, 근데 이번 IR에서는요, 이미 원전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가스터빈. 자, 이 가스터빈에 대한 내용이 엄청난 호재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이 가스터빈은요,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쇼티지가 뭐예요? 공급 부족 현상.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단 4곳밖에 없어요. GE, 그리고 지멘스, 그리고 미쓰비시, 그리고 두산입니다. 두산. 자, 근데 이 세 곳은요, 이미 2029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풀려 꽉 찼어요. 수주를 받아도 2029년도 지나가야만 물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AI 데이터센터 2027년도부터 완공이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 SMR,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2030년도가 돼야만 완공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7년도, 2030년, 3년이라는 갭이 생기죠. 이 3년 동안에 전력 공급 어떻게 받아요? 유일한 대안이 가스터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혜를 누가 가져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부 다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 8곳하고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문의가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뉴스 내는 거 올라온 거 없죠? 그쵸? 저는 이번에 이 IR에서 이 가스터빈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권 내용이 크게 나오면서 2차 상승을 만드는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폴란드 이슈, 자, 이걸로 인해서 합작회사 설립권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합작회사 설립 논의를 위해서 다시 협의를 시작을 한다. 이런 이슈 금방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이 기대감, 합작회사가 설립이 돼야만 알짜배기인 이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하겠죠. 합작회사 설립한다, 폴란드 수주전에 참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변동성이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눌림목 구간을 활용을 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과 중요한 정보들 실시간 브리핑 자료 계속해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654번에 9620번으로 구독,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에다가 숫자 1번. 자, 요렇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드린 거 뭐가 있죠? 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자, 지금처럼 이러한 변동성에 뭐 하지 말자고요?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 투매 금지. 투매 금지라고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좀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감을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